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제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다른 집도 아니고 저희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 학원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날 당시 남편은 취준생으로 대기업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러 학원을 나왔던 저희 반 수강생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나이차를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사님, 이번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오늘 이후로 강사님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만나 뵙는 건 어떨까요? 지환씨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죠? 수강생과 엮이지 않는 것이 저의 철칙이었기에 처음엔 남편의 식사 제안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한번 만나주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지환씨, 미안하지만 저는 학원 수강생을 만날 마음이 없어서요. 저한테 사적인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강사님, 저 이제 학원도 그만뒀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강사님도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제가요? 제가 지환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신 거예요? 제가 지환씨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강사님 수업하실 때마다 저랑 눈 엄청 많이 마주치셨잖아요. 저는 강사님이 저 볼 때마다 평범한 수강생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착각한 건가요? 수업 시간에 쳐다봤다는 이유로 제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한 게 아니냐는 남편의 말이 어떻게 보면 어이없고 소름 돋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저는 그 모습에 남편에게 빠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른스러우면서도 엉뚱한 면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남자였죠.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 남편이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 나서야 저에게 정식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누나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생겼으니까 우리 결혼 전제로 연애 시작하자. 내가 누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게. 지환아, 우리 아직 연애도 시작 안 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일단 최소 2년 정도는 만나보다가 그때도 너 괜찮은 것 같으면 결혼해 줄 테니까 2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에게는 최소 2년은 만나보고 결혼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연애 1년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내가 2년은 만나보고 결정한다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벌써 프로포즈를 해? 네가 이러면 나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해. 나도 누나도 직장 번 듯하니 돈도 잘 벌고 우리가 부모님들 책임져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은 똑같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돼서 프로포즈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누나. 모아둔 돈 한 푼도 없는 남편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집은 꽤나 부유하다는 것이었어요. 취업 선물로 부모님에게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선물 받을 정도로 개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할 정도라면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 집은 부유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직 만나보기 전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랑 엄마는 누나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인사시켜달라고 그러셨어. 우리 부모님은 웬만한 큰 문제 아니면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실 생각인 것 같아. 지환아, 근데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빚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 부모님들 성에는 안 찰 수 있을 텐데 괜찮을까?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이라고 상대방 집까지 따지겠어? 누나 말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빚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가 아는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이것저것 재고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셔서 내 말 믿어도 돼. 저희 친정집은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빚도 재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남편 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친정이라 생각을 해서 시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실까 미리 겁을 먹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시부모님들은 그런 걸로 트집을 잡거나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속 썩이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직도 천둥벌거숭이 같은 우리 지환이를 지훈이 너한테 장가를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지훈이 네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환이 잘 이끌어 가줄 거라 믿고 보내마. 우리 지환이 잘 부탁한다, 지훈아. 시부도 시모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셨고 정이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시댁을 잘 만나는 것도 여자에게는 큰 복이라는 생각에 결혼 전부터 동네방네 나는 시댁 잘 만났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호주에서 살고 있는 남편의 쌍둥이 여동생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주지환 씨 막내 여동생 주시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폰 최지훈 씨 휴대폰 맞나요? 어머, 아가씨세요? 얼굴은 못 뵀지만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네요. 아가씨 어쩐 일로 연락 주신 거예요? 남편 밑으로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막내 신우가 호주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막내 신우가 예고도 없이 먼저 제 번호로 연락을 줘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오빠가 데려오는 여자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테스트한 뒤에 결혼 허락을 해주든가 말든가 했을 텐데 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호주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뭐 일단 결혼 준비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집에 입김이 좀 센 편이라 언니 파혼당하기 싫으시면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가씨한테 잘못 보이면 이 결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말귀는 바로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은 우리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혹스러움이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둘째 신우와 달리 막내 신우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대꾸도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는데 막내 신우가 자기 통장에 돈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언니, 제가 문자로 계좌 찍어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호주 달러로 5,000달러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왜 아가씨한테 그 돈을 보내드려야 돼요? 검색해보니까 호주 달러로 5,000이면 한국 돈으로 400이 넘는 돈이던데 혹시 지금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씀이세요? 이 언니가 갑자기 또 멍청한 척을 하네? 언니, 똑똑한 사람이라서 돈 이야기 꺼내면 바로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잔머리가 꽤나 좋으신가 봐요? 아가씨 죄송한데요. 지금 아가씨가 하시는 말씀 정말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돈을 왜 보내라는 거예요? 무작정 돈을 보내라는 막내 신우의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막내 신우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저는 예물 명목으로 언니한테 용돈 좀 받으려고 말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제가 뭐 하면 안 되는 요구라도 한 거예요? 예물이라뇨? 저 이미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예단이랑 예물 다 보내드렸고 저희 이미 그건 다 끝낸 상황이에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아가씨들 건 따로 챙길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챙긴 건데 무슨 소리세요?
엄마랑 아빠가 아무리 챙길 필요 없다고 해도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5,000달러만 보내주면 제가 알아서 명품 가방이든 뭐든 하나 살 테니까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언니랑 오빠 나 호주에 있다고 한국에 있는 쌍둥이 언니한테만 선물 사준 거 다 아니까 저한테도 돈 보내주세요. 저희 은비 아가씨한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비 아가씨도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아가씨들한테 드릴 선물은 오빠랑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살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신우라고 해도 제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막내 신우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제가 받을 때까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디 싸가지 없게 제가 전화 끊기도 전에 언니가 먼저 전화를 끊어요? 제가 언니 손윗사람인 거 몰라서 그래요? 아가씨가 왜 제 손윗사람이에요? 저 아가씨 오빠 아내 될 사람인 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니까 나이 상관없이 제 아랫사람 맞는 거잖아요. 사람 열받게 하지 마시고 파혼 당하기 싫으시면 저한테 5,000달러 당장 입금하세요. 정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제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오빠한테 내가 이런 전화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돼요, 언니. 왜요? 저 파혼 시킬 거라면서요. 저는 이거 오빠한테 말할 거고요. 오빠가 된다고 하면 5,000달러든 10,000달러든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돈을 보내준다고 하자 기겁을 하는 신우를 보니 이 일을 남편이 알게 되면 신우가 혼쭐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바로 남편에게 막내 신우가 저에게 한 짓을 일러바쳤습니다. 시영이가 누나한테 전화와서 5,000달러를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돈 절대 보내줄 필요 없으니까 무시하고 앞으로 시영이한테 오는 연락 받지 마. 아니다, 아예 귀찮은 일 안 생기게 번호 차단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시영 아가씨 정말 왜 그러신데?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사고뭉치였어? 은비 아가씨랑은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정말 정반대다. 시영이가 우리 집 돌연변이라서 그래. 일단 내가 시영이한테 잘 말해둘 테니까 시영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 일이 시부모님들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모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은아, 그 지환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그 시영이가 돈 보내달라고 그랬다면서? 우리 시영이 애가 조금 거친 성향이라 무례해 보였을 거야. 우리가 시영이한테 따로 연락해서 잘 말해놨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환씨가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고 저도 결혼 전 생길 수 있는 가벼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지은아, 고맙다. 그 앞으로 시영이한테 연락 오면 꼭 안 받아도 되니까 그 웬만하면 시영이 연락 피하도록 해. 걔는 우리가 제대로 교육해 놓으마.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막내 신우의 연락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며 웬만하면 막내 신우를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막내 신우를 봐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라는 생각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죠. 막내 신우는 일이 바쁘다며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막내 신우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여자는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엄마 설마 오늘 나온다고 가사 도우미까지 부른 거야? 막내 신우가 귀국하는 날 막내 신우를 맞이하기 위해 남편과 시댁에 미리 가 있었는데 막내 신우는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일부러 제 기분을 망가뜨리려고 가사 도우미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가씨, 저 아가씨 새언니잖아요. 웨딩 사진 보셨을 텐데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가씨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신가 봐요. 한국 들어오신 김에 라식 수술 좀 하세요. 아, 언니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늙어 보여서 못 알아봤어요. 언니가 오빠보다 나이가 좀 많아야죠. 그러시구나. 저도 아가씨 보자마자 못 알아봤어요. 은비 아가씨랑 아무리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너무 안 닮은 것 같은데요?
길에서 만났으면 아가씨인 줄도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아요. 신우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했던 말이기는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보통은 자매 같아 보일 정도로 닮았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는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점을 말했는데 순간 시댁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현관 앞에 서서 못되라는 짓이야. 다들 그만하고 당장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시영이 너는 언니를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야. 아빠는 왜 딸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어? 내 말이 틀렸어? 언니 늙어 보이는 거 사실이잖아. 언니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혼나기만 하고 진짜 짜증나네. 언니, 저 언니 때문에 열받았으니까 열 식히게 시원한 물 한 잔만 가져다 줘요. 얼음 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편도 안 시키는 물심부름을 저에게 시키는 신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옆에서 달래주는 둘째 신우와 시모 때문에 참을 인을 그리며 화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신우는 어떻게든 제 성질을 도두게 하고 싶었는지 식사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부른 배를 두드리며 저에게 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언니, 제가 카드 줄 테니까 집 앞 마트 가서 생리대 좀 사다 주세요. 사이즈별로 하나씩 사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 약국 들려서 진통제도 하나 사다 줄래요? 일요일이라 약국 문이 열려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른 동네 가서라도 약은 꼭 사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주시영, 너 진짜 요거 다 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네 생리대 네가 사면 되지 왜 새언니를 시켜? 너 진짜 정신 나갔어? 오빠는 여자들 일에 좀 빠져. 오빠 학교 다닐 때도 여자들 일에 간섭하고 그랬었지? 여자들은 오빠 같은 남자들 딱 질색한다니까? 나 아버지랑 엄마 계시는 데서 너한테 화내기 싫으니까 적당히 해라. 너 여기서 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고거리나 돼? 오빠 내가 진짜 사고 치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새언니보다 오빠가 더 미워서 할 건 해야겠다. 사고를 치겠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신우의 말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면 저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이라는 뜻이었는데 제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막내 신우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아가씨, 이게 다 무슨 짐이에요? 어쩌자고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 한국에서 지낼 곳이 없어서 오빠 집에서 좀 지내려고요. 언니도 아시다시피 아빠 집은 제가 쓰던 방을 창고방으로 써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어서요. 아가씨, 그거야 치우면 되는 거죠. 아버님 집 50평이 넘는데 아가씨 지낼 곳이 없다뇨. 손님 방을 써도 지낼 수 있을 텐데요. 막내 신우가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짐을 싸들고 온 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제가 화를 냈다가는 신우를 더 자극하는 꼴밖에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려고 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동생이라 그런 건진 몰라도 막내 신우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라이 같은 게 결국엔 사고를 치는구나. 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야? 네가 우리 집에서 살 자격이 되기나 해? 내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을 건 또 뭐야?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오빠 집도 아니잖아. 명의만 오빠 명이지 이거 아버지가 사준 집 아니야? 누가 보면 오빠가 이 집 산 줄 알겠어. 아버지가 사줬든 내가 샀든 이 집은 지금 내 집이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너 같은 거랑은 단 하루도 한 집에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남편이 막내 신우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해도 막내 신우는 거실에 대자로 드러누워서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부에게 전화를 걸더니 시부에게도 막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키운 막내딸 저희 집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가세요. 저 얘 때문에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키운 딸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고 밖으로 방목하지 말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사시라고요. 왜 남한테 피해주게 내버려 두세요? 여보,
아버님한테 왜 그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 지금 화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버님한테 그러지 좀 마. 제가 왜 아버지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시영 얘 집에서 내쫓으라고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말했죠. 지금 당장 얘 데리고 안 가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신우가 저희 집에 살겠다고 쳐들어와서 저도 화가 났기 때문에 남편도 화가 난 게 이해는 됐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부모님들에게 폐륜화 소리를 듣겠다 싶었는데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온 시부모님들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만 할 뿐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환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엄마랑 아버지가 시영이한테 단단히 일러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모자랐나 보구나. 지환아, 엄마도 미안해. 그래도 네 전화 받고 아버지랑 엄마 놀라서 슬리퍼 바람으로 바로 달려왔으니까 우리 좀 용서해줘라. 시영이는 어떻게든 엄마가 잘 달래서 데리고 가도록 할게. 남편은 사과를 하는 시부모님들에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난 모습으로 막내 신우가 가져온 짐들을 현관 밖으로 내던질 뿐이었죠.